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호기심 충전소입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삼성의 차세대 모바일 칩, 바로 엑시노스 2600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관련 소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정보들을 좀 모아서 엑시노스 2600이 과연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삼성이 자체 개발한 첫 2나노 GAA 공정 칩이라는 점에서 기술업계가 다 주목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칩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AP 시장 전체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엑시노스 2600의 성능 잠재력이라든지 적용된 핵심 기술, 생산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여러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네, 특히 최근에 그 벤치마크 점수 유출된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초기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또 예전에 엑시노스 하면 약간 따라붙었던 그 발열 문제. 맞아요. 발열. 네, 그 이슈를 해결하려고 삼성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넣었는지 이런 것도 이번 분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서 그 사실과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엑시노스 2600.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나?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최초로 2나노 GAA 공정을 적용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GAA, Gate All Around, 이게 기존 기술이랑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약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숫자만 작아지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2나노 공정 자체도 대단한 건데 이 GAA 구조는 뭐랄까 기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많이 쓰던 게 핀팻인데 GAA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길, 채널이라고 하죠. 거기를 게이트가 완전히 다 감싸는 구조예요. 아, 완전히 감싼다. 네, 비유하자면 수도관 누수를 막으려고 밸브로 파이프 전체를 더 꽉 조이는 느낌? 이렇게 하면 전류가 새는 걸 확 줄일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같은 전력을 써도 성능은 더 높게, 아니면 같은 성능이면 전력 소모는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삼성이 이걸 경쟁사, 그러니까 TSMC보다 먼저 자기네 주력 AP에 넣는다는 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있겠죠. 네, 이건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에서 TSMC를 잡고 기술 우위를 가져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명운을 건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술 리더십도 잡고 파운드리 경쟁력도 키우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이 처음 2나노 칩 발표했을 때는 주로 NPU,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산하는 그 부분 성능 향상만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NPU 얘기를 많이 했었죠. 왜 그때 CPU나 그래픽 성능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을까요? 약간 좀 감춘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마 그건 칩 개발 단계의 현실적인 문제랑 또 전략적인 정보 공개 타이밍, 이 두 가지가 섞여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공정, 특히 GAA처럼 아예 구조가 바뀌는 걸 처음 적용할 때는 모든 부분의 최적화를 한 번에 다 끝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아마 초기 발표 때는 NPU 쪽 성능 개선이 제일 확실하고 뭐랄까 보여주기 좋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CPU나 GPU는 성능 목표치도 달성해야 하고 안정성, 전력 효율까지 다 잡아야 하니까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 있죠. 아하. 그래서 처음엔 자신 있는 것만 먼저 공개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토타입 테스트하고 최적화하면서 다른 부분 성능까지 끌어올린 결과가 그게 이제 최근 벤치마크 유출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죠. 네, 바로 그 벤치마크 결과. 이게 지금 정말 뜨거운 감자잖아요. 최근에 긱벤치 6에서 엑스노스 2600으로 보이는 칩 점수가 나왔는데 와, 숫자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네, 그 유출된 정보 보니까 싱글 코어 점수가 3,309점, 멀티코어 점수가 11,256점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이 숫자 자체도 높은 건데 더 놀라운 건요. 예전에 유출됐던 같은 칩 초기 테스트 결과랑 비교하면 싱글 멀티코어 성능이 둘 다 무려 53.5%나 올랐다는 거예요. 53.5%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건 뭐 그냥 조금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최적화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삼성의 공정 안정화나 칩 설계 능력에서 진짜 큰 발전을 이뤘다는 증거고요. 이걸 보면 삼성이 정말 오랜만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자들이랑 제대로 한번 붙어볼 만한 강력한 카드를 쥐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참고로 CPU는 코어가 총 10개고 제일 빠른 코어 클럭이 3.80GHz로 나왔어요. 53.5% 향상. 진짜 드라마틱한데요. 그럼 가장 강력한 경쟁자잖아요.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 세대. 그거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던데요. 바로 그게 이번 벤치마크 해석할 때 약간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함정이죠. 함정이요. 네. 비교 대상으로 나온 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점수 있잖아요. 그거는 갤럭시 S26 엣지 프로토타입 기기에서 잰 건데 그때 성능 코어 최고 클럭이 원래 설계된 4.74GHz가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4.00GHz로 일부러 낮춘 상태. 그러니까 언더클럭된 상태에서 테스트한 결과예요. 아, 제 성능을 다 안 낸 거네요. 그렇죠. 그 언더클럭된 스냅드래곤 점수가 싱글 3,393점, 멀티 11,515점인데 그거랑 비교하면 엑시노스 2,600이 한 2.5% 정도 낮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동급 성능이다. 네, 2.5%면 거의 오차범위 수준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스냅드래곤이 힘을 좀 빼고 붙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출된 정보만 보면 엑시노스가 와, 정말 많이 따라왔다, 경쟁력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걸로 최종 5위를 말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야, 그 점을 놓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뻔했네요. 그럼 스냅드래곤이 원래 설계된 최대 성능 4.74GHz로 돌면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벤치마크 점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제 쓸 때 전력 얼마나 먹느냐 이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모르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배터리 광탈하면 좀 정확합니다. 핵심을 딱 짚으셨어요. 벤치마크 점수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다는 아니죠.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 성능으로 도는 스냅드래곤이랑 진짜 붙으면 어떨까. 둘째는 그리고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 실제 스마트폰에 들어갔을 때 그 높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 두 가지가 엑시노스 2600의 최종 성공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실제 쓸 때 발열은 어떤지, 배터리는 얼마나 가는지 이게 사용자들이 직접 느끼는 성능이니까요. 그렇죠. 체감 성능. 물론 아직 칩 개발이 끝난 건 아니니까 출시 전까지 추가로 최적화해서 성능이나 효율이 더 좋아질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죠. 네. 아무리 설계가 좋고 점수가 높아도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 못하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죠. 삼성 파운드리가 예전에 3나노 공정 때 수율, 그러니까 분량 없는 양품 비율 문제로 좀 고생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어려움이 많았죠. 이번에 야심차게 내놓는 2나노 GAA 공정은 생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이 부분이 발목 잡진 않을까요? 생산 수율. 이게 진짜 첨단 공정 성공의 알파자 오메가예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 3나노 초기에 수율 잡느라 고생하면서 퀄컴 같은 핵심 고객 물량을 TSMC에 넘겨주는 아픔을 겪었죠. 이게 삼성 파운드리에는 큰 타격이었어요. 이번 2나노 GAA 공정도 작년 6월에 프로토타입 생산 시작했을 때 업계 추정 수율이 한 30% 정도였어요. 솔직히 상업 양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죠. 30%면 10개 만들면 7개가 불량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3나노 때보다는 진척 속도가 빠르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같이 나왔어요. 이 첨단 공정 수율 높이는 게 진짜 안개 속에서 길 찾는 것처럼 어렵거든요. 수많은 변수들 잡아야 하고 재료과학 한계도 넘어야 하고 삼성 내부 목표는 올해 말까지 이 2나노 GAA 수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거라고 알려졌어요. 30%에서 70%, 정말 엄청나게 도전적인 목표예요. 70% 정말 숨가쁜 목표네요.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이 엑시노스 2600의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꽤 구체적인 보도들이 나와요. 이걸 보면 그 어려운 수율 목표 달성에 좀 청신호가 켜진 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요즘 국내외 보도들을 종합해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2600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제일 걱정했던 수율 문제가 상당히 개선됐거나 혹은 개선될 거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만약 이 계획대로 잘 진행돼서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갖춘다, 그러면 내년 초에 나올 삼성의 차세대 플래그십 폰 갤럭시 S26 시리즈 일부 모델에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아, 드디어 다시 엑시노스가 플래그십에. 네, 이게 현실이 되면 최근 몇 년 동안 삼성 플래그십은 거의 퀄컴 스냅드래곤만 썼잖아요. 그 단독 공급 체제가 깨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모바일 쪽 MX 사업부 입장에서는 자체 칩 비중 높이면 부품 구매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산 준비 소식 자체가 수율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술력 과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득도 큰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양산은 삼성 파운드리 사업 전체에 훨씬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엑시노스 2600 자체가 삼성 2나노 GAA 공정의 기술력과 양산 안정성을 시장에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실증 사례,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아, 우리의 기술 이 정도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걸 발판으로 지금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고성능 AP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삼성이 테슬라랑 16억 달러 규모의 2나노 기반 AI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이것도 삼성이 2나노 공정 경쟁력에 대해 외부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결국 엑시노스 2600은 삼성 파운드리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칩입니다. 자, 이제 엑시노스 칩 얘기할 때마다 좀 안타깝지만 늘 따라붙었던 그 문제, 바로 발열이죠. 네, 발열. 빼놓을 수 없죠. 예전에 일부 엑시노스 칩 모델에서 고사양 게임하거나 좀 무거운 작업하면 기기가 너무 뜨거워지고 그래서 성능까지 뚝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사용자들 불만이 꽤 높았어요. 이번 엑시노스 2600에서는 이 고질적인 발열 문제를 잡으려고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면서요? 성능만큼이나 실제 쓸 때 쾌적함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발열 문제는 진짜 스마트폰 성능 유지나 배터리 수명은 물론이고 손에 쥐었을 때 불쾌감까지 사용자 경험 전반에 영향을 주는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칩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시스템 보호하려고 강제로 성능을 낮추는 스로틀링이 걸리는데 이게 심하면 제 성능 반도 못 내는 칩이 될 수도 있죠. 답답하죠, 그러면? 네, 삼성도 이걸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고민했고 엑시노스 2600에는 히트 패스 블럭, 줄여서 HPB라는 새로운 기술을 넣는다고 알려졌어요. HPB요? 그게 뭔가요? 이 HPB는 칩, 그러니까 SoC 위에 메모리랑 같이 직접 붙이는 일종의 열분산 부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칩 내부에 전용 방열판을 하나 더 넣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칩 안에 방열판을요? 네, 칩에서 제일 뜨거운 부분에서 열이 나면 이 HPB를 통해서 열을 더 넓은 면적으로 빨리 퍼뜨려서 식히는 거죠. 냉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칩 만드는 단계부터 발열 해결하려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칩 자체에 일종의 열 고속도로 같은 걸 내는 거네요? 되게 흥미로운 접근이 있네요. 예전에는 칩 바깥에서 열 식히는 거 했다면 이제는 칩 내부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정확히 그런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보통 칩 위에 바로 메모리가 올라갔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HPB라는 열 분산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미 엑시노스 2400부터 썼던 FWLP, Fan-out Wafer Level Packaging이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도 같이 적용될 걸로 보여요. FOWLP. 아, 그것도 들어봤어요. 네, 이 FOWLP 기술은 칩이랑 메인보드 사이의 전기 신호 길이를 줄여주고 열 저항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 열을 빨리 퍼뜨리는 HPB랑 열 저항 자체를 낮추는 FOWLP, 이 둘이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두 기술의 조합이군요. 네, 삼성의 목표는 이걸 통해서 엑시노스 2600이 높은 성능을 안정적으로 내면서도 발열은 잘 잡고 결과적으로 최고 클럭 속도를 더 오래 유지해서 스로틀링 없는 쾌적한 사용 경험을 주는 거겠죠.
구조 개선이랑 첨단 패키징 기술로 발열이라는 오랜 숙제를 좀 근본적으로 풀어보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기술적인 노력과는 별개로도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예전 발열 이슈 때문에 생긴 일부 소비자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 불신, 이걸 해소하고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한번 생긴 이미지는 쉽게 안 바뀌니까. 맞아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아졌다고 해도 실제 사용자들이 이번 엑시노스는 진짜 괜찮네? 이렇게 느끼고 만족해야 진짜 성공인 거죠.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입니다. 들어볼수록 엑시노스 2600의 성공적인 출시가 단순히 삼성폰 사용자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삼성이 이 칩으로 성능, 수율, 발열 제어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면요. 그럼 모바일 AP 시장 전체, 더 나아가서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판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삼성 파운드리가 엑시노스 2600으로 우리 2나노 GAA 공정 기술 정말 뛰어나고 대량 생산도 안정적으로 가능해. 이걸 시장에 확실히 보여준다면 그 파급 효과는 정말 클 수밖에 없어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 3나노 수율 문제로 TSMC한테 뺏겼던 퀄컴의 차세대 플래그십 AP 물량, 그거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엑시노스 2600 자체가 삼성 파운드리 기술력의 가장 강력한 쇼케이스가 되는 거죠. 퀄컴 입장에서도 지금 거의 모든 최첨단 칩 생산을 TSMC 한 곳에만 맡기고 있잖아요. 공급망을 좀 다변화할 필요성을 분명히 느낄 것 같아요. 한 회사에 너무 의존하면 가격 협상이나 공급 안정성 면에서 좀 위험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지금 퀄컴 주력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시리즈, 이거 거의 다 TSMC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시장 조사 자료 보면 TSMC가 5나노 이하 스마트폰 AP 출하량 기준으로 무려 87%를 차지해요. 거의 독점이죠. 87%? 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TSMC가 가격 결정권이 상당히 세요. 실제로 TSMC 3나노 웨이퍼 한 장 가격이 18,5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2,500만 원 넘는데 여기서 최대 8%까지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헉, 가격을 또 올린다고요? 네. 퀄컴 입장에서는 이런 생산 비용 압박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또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하고 가격 협상력 높이려면 TSMC 말고 기술적으로 믿을 만한 다른 대안 파운드리를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첨단 공정 기술력 입증하고 큰 고객 잡아야 하는 삼성 파운드리랑 공급망 다변화하고 비용 줄여야 하는 퀄컴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 TSMC의 가격 인상이 오히려 삼성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는 삼성 파운드리가 TSMC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증명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몇 년간 모바일 AP 시장이랑 파운드리 시장의 경쟁 구도를 다시 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에게는 파운드리 사업이 극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시장 전체로 보면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서 기술 발전도 빨라지고 가격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삼성의 차세대 모바일 AP 엑시노스 2600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삼성이 정말 사활을 걸고 준비한 첫 2나노 GAA 공정이라는 기술적 야심, 또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적인 벤치마크 성능 향상, 그리고 극복해야 할 수율 문제나 양산 준비 상황, 또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발열 문제를 해결하려는 HBP 같은 새로운 기술적 시도들까지 여러 면에서 삼성이 이번 엑시노스 2600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엑시노스 2600은 단순히 삼성전자라는 한 회사 내부의 기술 성과 그 이상이에요. 현재 TSMC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그리고 퀄컴, 미디어텍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바일 AP 시장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핵심 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 양산에서 안정적인 수율을 최종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또 출시될 제품에서 성능과 전력 효율이 정말 괜찮은
괜찮은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 이슈 때문에 등 돌렸던 시장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는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남아있죠. 네, 신뢰 회복이 중요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삼성 자체 개발 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잠재력은 확인됐으니 이제 그 결과물을 기다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엑시노스 2600이라는 이 흥미로운 칩 하나를 이해하는 걸 넘어서 앞으로 빠르게 변화할 모바일 기술과 반도체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쏘아올린 2나노 GAA라는 승부수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